Our story about Korean food begins from Seoul, South Korea. 5,000-year history, Korean food has also blossomed over that period. Top 2 chefs of Korea, Lee Ju-hyung and Olivia Lee, will now unveil the unknowns of Korean cuisine. All you need to know about traditional Korean food. 2 chefs is about to show you all. 안녕하세요. 투셰프의 이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비아 리입니다. 네, 저는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친한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쌈집을 선택한 이유는요. 네. 이렇게 보쌈도 먹으면서 배도 채우고 또 이렇게 술 한 잔씩 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하려고 이곳 보쌈집에 왔어요. 네, 정말 탁월한 선택이세요. 여기 보쌈집은 다른 보쌈집과는 다르게 제가 여쭤봤더니 10가지 한약재를 우린 물로 이 보쌈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저희 오늘 이렇게 보쌈을 먹었는데 네. 저희도 맛있는 보쌈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럴까요? 네. 오늘의 미션! Today's mission, guess which pork? 2 chefs head to head. Olivia Lee, professor, Baeksuk Culture University. Lee Ju-hyung, head chef of Korean food, Ritz-Carlton Hotel. And today's winner, 이죠! 갈비살과 삼겹살 사이에 있는 갈매기살이죠. 이경 1등 1 point for Lee Ju-hyung. 이죠! 이주 저는 안심입니다. 이경 2승 2 points for Lee Ju-hyung. 올리! 나다니까. 가브리살! 올리 1승 1 point for Olivia. 이제 목소리입니다. 이경 3승. 자, 사탕 보이세요? 올리 2승. 자, 올리 3승. Who is today's main chef? 아, 오늘 빨리 오세요. 빨리. 오늘 빨리. 이죠! 이경 앞다리살입니다. 4대 3으로 이경 셰프 승 Lee Ju-hyung wins 4 to 3. 오늘의 메인 셰프는 저 이조입니다. Today's main chef is Lee Ju-hyung. 돼지고기 사야 되잖아요. 네. 여기 목살 여기 있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지방이 있어야지만 오래 삶아냈을 때 뻣뻣하지 않고 육질이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오늘 이 보쌈용으로 이 목살을 살 거잖아요. 네. 이 덩어리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걸로 사죠. 네, 사시죠. 보쌈에는 훈제 요리도 함께 곁들여내는 곳이 많아졌는데요. 보쌈 김치를 함께 싸먹으면 정말 일품이거든요. 지금부터 보쌈을 함께 만들어 보실까요? 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돼지고기 보쌈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 돼지고기는 쇠고기와는 달리 창백한 색을 띠거나 검붉은 색이 나지 않고 탄력이 좋은 것이 좋은 돼지고기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요, 목살을 사용할 건데요. 보쌈에는 앞다리 부분이나 아니면은 삼겹살 부위를 사용해도 참 좋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쇠고기를 이렇게 키친타올에 싹싹 눌러서 핏물을 제거했는데요. 돼지고기는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 찬물에 이렇게 넣어서 30분 동안 핏물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0분이 지났잖아요. 이 불순물이 제거됐기 때문에 깨끗이 한번 씻어야 되거든요. 네, 핏물을 제거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가서 씻어 올게요. 네, 깨끗이 씻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핏물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한 번만 씻어주면 됩니다. 깨끗이 헹궈 오셨나요? 네, 핏물은 제가 완벽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끓는 물을 준비해 놨는데요. 여기에 채소와 목살을 넣어서 삶아내야 돼요. 네, 제가 채소 가져오겠습니다. 빨리 준비해 주세요. 돼지고기의 누린내를 제거할 수 있는 채소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감독님 보이시죠? 자, 가지고 왔습니다. 네, 대파는 뿌리를 이렇게 잘라내고요.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야겠죠? 그렇죠. 네. 안 그러면 너무 뭉개지고 이렇게 해지니까요. 그리고 양파, 네. 양파도 이렇게 잘라내고요. 대파 한 뿌리 분량을 먼저 넣고요. 그리고 양파 200g 넣고요. 생강 100g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마늘 열알을 넣습니다. 간장 6큰술, 맛술 2큰술 넣어주고요. 준비된 목살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뚜껑을 덮고 센 불에서 40분 정도 끓여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는 이유는요. 돼지고기의 누린 맛을 없애주기 위함도 있고요. 그리고 돼지고기의 부족한 깔끔한 맛을 채워주기 위함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불에서 10분 정도 더 삶아주고요. 약불에서 3분 정도 뜸들이듯이 삶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김치 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는 0.7cm 두께로 썰어주면 됩니다. 네, 굵게 썰게 되면 이렇게 양념과 김치가 따로 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썰어야 되는데요. 네, 무는 0.5cm 두께로 이렇게 썰어주면 되고요. 다 써셨나요? 네, 그리고 이 무를 소금에 절여야 되는데요. 네, 볼 좀 주세요. 네. 자, 물을 절일 볼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물 3컵을 넣습니다. 그리고 소금 3큰술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설탕 6큰술 넣어야 되거든요. 네. 잘 저어주세요. 채 썰은 물을 넣어서 절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의 김치는 이렇게 소금에 절여서 간을 맞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네, 이렇게 30분 동안 절여 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를 썰어 볼 텐데요. 이 배도 무와 같은 크기로 0.7cm 두께로 이렇게 썰고요. 채는 0.5cm로 채를 썰어줍니다. 그리고 이 배를 이 무채에 넣어주면 또 무의 아린 맛도 중화시켜주고요. 맞아요. 또 이 단맛이 은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의 식감을 좋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센 불에서 40분 정도 끓였는데요. 네. 그럼 불을 줄이고 중불에서 10분간 더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쪽파가 있잖아요. 네. 이 쪽파와 실파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 쪽파는 보면 약간 밑에 부분이 뿌리 부분이 이렇게 둥글잖아요. 실파는 이 둥근 부분이 없이 가늘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3cm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면 됩니다. 네. 주의하실 점은 대파는 쪽파에 비해 맛이 강하고 억세기 때문에 쪽파를 사용하셔야지만 부드러운 보쌈을 만드시는데 아주 좋죠. 네, 맞습니다. 네, 중불에서 10분 정도 끓였는데요.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기를 한번 눌러볼 텐데요. 여기 집게로 눌러보시면 쭉 들어가잖아요. 네. 지금 거의 다 잘 익은 상태고요. 약불로 줄이고 3분 정도 뜸을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약불에서 끓었으니까요.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까 절여놓은 물을 확인해 볼 텐데요. 네. 아주 잘 절여졌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꼭 짜주세요. 네, 제가 꾹 짜올게요. 네. 아주 그냥 꾹꾹 짜줘야지. 자, 감독님 저랑 함께. 자, 한 번만 씻으시면 되거든요. 자, 찬물에다가 이렇게 소금기를 제거를 해가지고요. 꾹 짜서 체에 받쳐놓으면은 이 수분이 완전하게 빠지겠죠? 자,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운 고춧가루 6큰술, 네, 3큰술 넣고요. 양파즙 2큰술, 양파즙이 꼭 들어가야 맛이 좋죠. 향긋하고요. 단맛도 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간마늘 2큰술, 가는 땅콩은 몇 큰술? 한 큰술. 아니죠. 2큰술, 잣은 1큰술, 이 새우젓 1큰술, 생강즙 2작은술, 깨는 2작은술 넣고요. 마지막으로 올리고당 4큰술을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념장에 들어가는 재료가 많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막이 흘러가고 쭉 나옵니다. 있습니다. 이 자막을 보시고 표준 레시피에 맞게 양념장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죠. 네, 이 준비한 양념장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절인 물을 넣고요. 이렇게 골고루 살살 버무려주면 되는데요. 이 먼저 배나 그 쪽파를 넣으면 모양이 흐트러질 수도 있으니까 버무린 중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목살을 꺼내 볼 건데요. 보쌈 고기는요, 이렇게 썰게 되면은 상에 바로 내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고기가 바로 차가워지기 때문에 뜨겁게 내는 게 중요하죠. 자, 이번에는 고기를 썰어 보도록 할 텐데요. 접시 좀 주세요. 네. 잘라주시고요. 고기는 항상 결 반대로 썰어야 돼요. 한 1cm 두께로 고기를 썰어주면 됩니다. 상추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담고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을 예쁘장하게 놔주실게요. 이 새우젓은 돼지고기와 궁합이 아주 잘 맞잖아요. 그렇죠. 아주 환상적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 보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돼지고기 보쌈을 만들어 봤는데요. 기름기가 많은 부위를 쭉 삶아내면 기름기가 쭉 빠져서 담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보쌈에는 오리고기도 이용되고 있죠. 저희는 이번에 보쌈김치를 기본 레시피로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 굴이나 생밤을 편썰어 넣어서 함께 무쳐내면 더욱 맛있는 보쌈김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요리는 돼지고기 요리인데요. 한국 대표적인 구이 요리인 불고기의 기원이 되는 맥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된장 소스의 맥적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 맥적은 한국 전통 부위 음식인데요. 이 맥적에서 너비아니가 유래가 되고 또 너비아니에서 불고기가 유래가 됐습니다. 맞죠. 네, 한국의 구이 역사를 볼 수 있는 이 맥적인데요. 먼저 고기를 칼로 점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뒤로 뒤집어서 칼집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칼집을 넣는 이유는요, 이렇게 간이 잘 배이기도 하고요, 연한 식감을 느끼기 위해서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고기를 반 정도 자르고요. 사방 4cm로 가로 세로 4cm로 썰 건데요. 네, 이걸 준비를 네. 했고요. 올리브야는 고기를 여기 넣어주세요. 네. 맛술은 2큰술을 넣어서 재워둘 건데요. 네, 이렇게 맛술을 넣으면은 고기에 연육 자극도 되잖아요. 그리고 향도 배이고요. 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집에서 간혹 소주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소주를 넣으면 고기가 좀 질겨지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좀 모양이 안 좋은 부분을 잘라내서 정리를 해주고요. 3cm 크기로 잘라주면 됩니다. 네, 부추는 간을 위한 채소라고도 하잖아요. 네. 왜 한국 전통 의학서적인 동의보감에서도 이렇게 간과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추를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요. 저 이번에는 된장 소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소스 준비해 주세요. 네. 제가 한 번에 가지고 가려고요. 자, 2번 왔다 갔다 하는 건 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먼저 물을 6큰술 넣습니다. 또 맛술 2큰술 이렇게 넣고요. 된장 2큰술. 이번에 올리고당을 넣을 텐데요. 올리고당은 몇 큰술? 2큰술. 확실히 알고 있어요. 참기름 다음 주에 또 보자고요. 1큰술, 고운 고춧가루 2작은술, 그리고 다진 마늘 2작은술, 깨 2작은술 넣고요. 설탕은 몇 작은술? 2작은술. 네. 좀 철저히 대비를 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국간장 1작은술 넣고 이렇게 골고루 저으면 되는데요. 오늘은 양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이렇게 자막이 밑에 쓱 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레시피에 맞춰서 조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아까 재워둔 돼지고기 좀 갖다 주세요.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잘 재워놨던 돼지고기를 가지고 오고요. 우리 박 감독님 오늘 저 따라오느라 아주 힘드실 것 같아요. 비닐장갑 주세요. 예! 자, 한번 불어서 끼시죠. 네, 이제 고기를 넣고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물조물 골고루 고기를 버무려 주면 되는데요. 이제 다시 냉장고에 30분 정도 숙성을 시킬 거예요. 아, 제가 또 냉장고 가야죠. 네. 박 감독님 같이 가시죠. 따라오세요, 빨리. 우리 완전 콤비구만요. 저의 콤비 박 감독님이에요. 잘 갔다 오셨나요? 네, 저 놀리는 기분 좋죠. 아, 이제 냉장고 가실 때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왜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부추를 볶아 볼 텐데요. 네. 그럼 부추를 넣고 재빨리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추를 볶을 때는 거의 팬에 맞닿을 때 건져내 주시면 딱 시간이 맞거든요. 네, 부추를 내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파인애플을 구워 볼 텐데요. 이 파인애플은 식용유를 붓고 굽지 않고요. 이 상태로 구워야 되는데요. 그러면 과육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불을 켜고 이 파인애플을 구워 보도록 하겠는데요. 파인애플을 우리가 또 자를 거잖아요. 네. 근데 먼저 자르고 나서 구워도 되지만 모양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운 다음에 자르면 좋습니다. 너무 구우면 타기 때문에 적당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접시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8등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준비한 이 맥적을 구워볼 건데요. 불을 켜주고요. 중불에서 구워주면서 고기가 탈 것 같으면 약불로 줄여가면서 구워주면 맞아요. 됩니다. 네. 그리고 식용유를 이렇게 살짝 부어주시고요. 네, 이제 맥적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맥적을 구워주시는데요. 사실 맥적은 석쇠에 굽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석쇠가 없을 때에는 프라이팬에 구워내도 되는데요. 구울 때는 계속 뒤적거리면 안 되거든요. 네, 맥적을 이 부추 위에다가 올리게 되면은요, 고기를 바로 그릇에 담지 않아도 되고요. 신선한 부추를 싸서 먹기에도 아주 좋잖아요. 네, 이제 고기가 다 익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제가 이 고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사한 맥적이 다 완성이 됐군요. 네, 그럼 제가 접시에 이 맥적을 담아볼게요. 자, 이 정도 담아보고요. 먼저 파인애플을 올려주세요. 파인애플을 이렇게 한번 싸서, 이 파인애플도 같이 이 고기의 숫자에 맞게끔 놔도 아주 센스가 엿보일 것 같아요. 어때요? 네, 그런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부추를 접시에 이쁘게 담아볼게요. 이 부추도 수북하게 담아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된장 소스를 이용한 맥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돼지고기 보쌈과 된장 소스를 이용한 맥적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처음 보쌈을 접하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돼지고기를 삶아 기름기를 쫙 빼서 조리하면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담백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투 셰프는요, 더 맛있는 한식 레시피를 가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쾌 쿡!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국에는 된장 소스뿐만 아니라 고추장 소스와 간장 소스가 있다는 사실. 이 셰프가 이 두 가지 소스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추장 소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추장 소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간장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장 소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고추장 소스와 간장 소스를 돼지고기에 3시간 정도 재워두셔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불이 세면 양념만 타고 고기는 익지 않기 때문에 불 조절을 잘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보쌈은 재료의 향기와 씹는 맛과 혀에 닿는 촉감 등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쌈 음식입니다. 돼지고기에 많이 들어있는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높아서 빈혈을 예방할 수 있고 메티오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서 간장 보호와 피로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또한 보쌈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김치인데요. 느끼한 고기와 시원하고 매운맛의 김치가 조화를 잘 이루어서 고기의 맛을 살려주기 때문에 꼭 김치와 함께 먹어야 맛있습니다. 보쌈 김치는
궁중에서 시작된 김치법으로 원료가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일반인들은 접하기가 쉽지 않았던 김치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보쌈김치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모양이나 정성에 있어서 가장 품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보쌈김치와 삶은 돼지고기를 함께 드셔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